이 시간에는 3단원의 마지막 적아세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아세포증 명칭부터 좀 구분을 좀 할게요. 적아세포증, 적이 뭐냐면 적혈구란 뜻입니다. 아세포, 어린이 세포, 그래서 미성숙한 세포를 가진 병이다 이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빈혈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또 황달 증상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런가 이 아이의 혈액을 분석을 해 보았더니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가 성숙한 적혈구가 아니라 미성숙한 적혈구, 산소 운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미성숙한 적혈구만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 산소 운반이 안 돼서 빈혈 생기고 그리고 심하면 사산, 유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이런 걸 우리가 적아세포증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목숨이,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적아세포증이요. 적아세포증은 아무나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고요. 아버지가 RH 플러스인 경우와 어머니가 RH 마이너스인 경우, 꼭 이런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더라. 그래서 아이를 6명을 낳았다고 미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RH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이가 또 두 번째 임신을 했는데 RH 마이너스예요. 역시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고요. 세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 그 전과는 다르죠. 플러스인데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별 문제 없나? 네 번째 아이가 RH 마이너스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자, 다섯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예요. 얘가 위험합니다. 얘가 적아세포증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이가 또 RH 플러스예요. 이 친구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적아세포증이 나타나려면 RH 플러스형인 아버지와 RH 마이너스형인 어머니 두 분이 바뀌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두 분이 바뀌면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RH 플러스여야 되고 어머니가 RH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럴 때 RH 마이너스형 아기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RH 플러스형 아기로 첫 번째 RH 플러스형 아기는 정상적으로 출산.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혹시나 그 뒤에 또 RH 플러스형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두 번째부터 위험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적아세포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이 어린 미성숙한 적혈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볼게요. RH식 혈액형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이 표가 중요해요. RH 플러스형과 RH 마이너스형이 있는데 RH 플러스형 같은 경우는 원숭이 P라고 이 앞단원에서 얘기했죠.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앞단원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RH 마이너스형은 토끼 P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응집원이 없는. 원숭이 P니까 원숭이 응집원이 있고요. 토끼 P니까 원숭이 응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숭이한테 만약에 원숭이 응집소가 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응집소가 없죠. 그러니까 응집원만 갖고 있어요. 근데 토끼 같은 경우는 응집소도 없고, 응집원도 없고, 응집소도 없는데 혹시라도 원숭이 피가 들어오게 되면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항체를 만든다고. 그게 응집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지난번에. 자, 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RH 플러스고요.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쓸게요. 플러스고요. 어머니가 RH 마이너스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가 RH 플러스 아기로 임신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응집원은 혈구잖아요. 혈구니까 혈구는 태반을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응집소는 알파 태반 통과 못하고 베타 태반 통과 못하는데 RH 응집소는 크기가 작아서 얘는 통과해요. 얘는 RH 응집소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RH 플러스형 아기를 임신을 했지만
그래서 얘가 응집원을 가지고, RH 응집원 가지고 있지만 엄마가 RH 응집소를 안 갖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기한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커요. 자, 문제는 출산 과정입니다. 아기를 출산한 후에 태반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출산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전산과 후산이라 그래서 전산은 아기를 낳는 거고요. 후산은 엄마 자궁 내벽에 붙어 있는 태반을 분리하는 걸 후산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후산 과정에서 태반을 자궁에서 분리할 때 태반하고 자궁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궁벽과 태반이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혈관이 얼기설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이게 두두둑 뜯어지면서, 물론 조금 표현이 격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게 떨어지면서 여기 이 혈관이, 자궁 내벽에 상처가 나요. 자궁 내벽에 상처가 나면 이 아기 혈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피가, 어떤 피, RH 플러스형 혈액이 자궁벽을 통해서 엄마 몸속으로 쑥 들어간다고요. 자, 많이 들어가나요? 그 아기 피는 원숭이 피고 엄마 피는 토끼 피인데 원숭이 피가 조금 들어간다고, 조금. 왜냐면 태반에 조금 있을 테니까. 그 조금 태아의, 잘 안 보여요. 태아의 RH 항원이 태반을 통해 모체로 들어가게 된다고. 언제? 출산할 때. 그럼 이미 아기는 낳았고요. RH 플러스형 아기는 낳았고 태반을 분리하다가 혈액이 들어갔으니 엄마가 이제 깜짝 놀라서 뭐 하게 되냐면 항원항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엄마 몸속에 뭐가 생겨요? RH 항체가 생깁니다. 근데 아기는 이미 출산을 했으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둘째 아이가 만약에 RH 플러스가 또 임신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RH 플러스가 임신이 됐는데 엄마 몸에 뭐가 있어요? RH 항체가 들어있다고요. 이 항체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으니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막 공격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가세포증이 나타나는 건 아버지가 RH 플러스고 어머니가 RH 마이너스형일 때 이렇게 결혼했을 때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형인 아기들은 상관이 없이, 아기들은 상관이 없이 RH 플러스형으로 두 번째 포함해서 이후부터는 저가세포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지만 언제부터 항체가 생기죠? 어머니 몸속에. 이전까지는 RH 응집소를 어머니가 갖고 있지 않다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RH 응집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RH 응집소의 공격을 받게 되는 RH 플러스, 즉 두 번째 플러스 아기들부터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이제 내용 정리는 다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럼 저가세포증이 생길 위험 때문에 남자가 RH 플러스고 여자가 RH 마이너스면 이 두 분은 만약에 아기를 갖다가 첫 번째 아기가 만약에 RH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기를 임신을 못할까요?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RH 마이너스만 임신하면 되잖아요. 둘째부터는. 그게 맘대로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RH 플러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핵형 분석 이런 걸 다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이 아이가 RH 플러스 아이로 임신이 됐다면 그러면 병원에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RH 응집소 주사를 준비를 해요. 로감 주사라고 하는데 RH 응집소 주사를 준비를 했다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 기간 중에는 엄마한테 RH 응집소가 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기를 출산이 임박하면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이 RH 응집소 주사를 엄마한테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RH 응집소가 들어가서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태반 분리할 때 아기 피가 조금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기 피가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주사를 해주면 그럼 RH 응집소가 엄마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응집원이 아기의 태반으로부터 들어오면 이 응집소로 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럼 엄마는 본인이 항체를 만든 건 아니니까 이 응집소는 없어질 거고, 그럼 엄마는 첫 번째 아기를 낳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몸에 응집소가 없는 상태로.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또 RH 플러스 아이가 임신되거든 또 주사를 준비했다가 RH 응집소를 준비했다가 아이가 RH 플러스 아기가 태어날 때 전후로 해서 주사를 놔주면 그럼 또 괜찮아지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학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걸 놓쳤다. 첫 번째 아기를 임신했을 때 플러스인지 모르고 그냥 출산을 해가지고 엄마 몸에 응집소가 생겼으면 어떡해요? 자, 이 경우는 교환수혈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어머니 몸에 있는 혈액을 다 바꿔줘요. 사람 몸의 혈액은 사람 본인 체중의 10분의 1 정도가 혈액에 해당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70kg 정도 되니까 7kg 정도 혈액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의 한 2배 정도의 혈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혈액을 계속 1ml 빼고 1ml 넣어주고 1ml 빼고 1ml 넣어주고 해갖고 계속 바꿔주면 한 2바퀴 3바퀴 돌려주면 그럼 이제 혈액이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응집소가 혈장에 있다 보니 다 흘러나가서 이제 응집소가 없는 혈액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이것마저도 놓쳤다. 그래서 두 번째 플러스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가세포증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애가 막 황달에 막 이렇게 빈혈에 막 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자, 그런데 유산되지 않고 사산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쨌든 태어났다. 근데 애가 되게 힘들어해요. 어떡하죠? 이때 아빠가 나섭니다. 이때 아빠가 아빠의 피로 아기 피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수혈을 아기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기가 그동안 응집소가 들어있었던 피들은 다 나갈 거고, 그 다음 미성숙한 적혈구는 다시 성숙하게 될 거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적혈구는 다 정상적인 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럼 아이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저가세포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도 좀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3단원 마쳤습니다.